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교육 원장님 방동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방동민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원장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저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올해는 참 어려웠었죠. 여러 가지 선거도 끝나고 힘들었었는데, 네, 새롭게 출발한다는 시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재래겠지요. 그동안 망가졌던 재래, 네. 그동안 흩어졌던 재래를 좀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래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게 성균관이에요.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근거에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런 짓들을 했는데 전통에 근거해서 즉 1900년 이전에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유림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들의 책에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재래를 바로잡자, 회복하자라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유도의 네. 큰 목적이자 사명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주양교라든지 청주양교라든지 가셔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정교님들 다 오시면은 이렇게 그 재래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몰랐는데 가서 봤더니 그 유림의 BTS가 또 원장님이시더라고. 인기가 엄청 많으시고 또 강의 후기들 보니까 강의 막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았다. 뭐 이런 말들을 듣는 거 보면서 원장님이 이쪽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좀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과찬이죠. 뭐 네. 그럴 일 있겠습니까? 근데 원장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래를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전거가 이씨 알린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향주리 책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 맞나요? 예, 그렇죠. 향주리라는 말이 뭡니까, 관장님? 되게 생소한 어떤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향주리는 네. 책 이름을 제가 이제 편리하게 지었는데 네, 네. 우리가 같이 이걸 몇 년간에 걸쳐 스터디를 했어요. 이 네.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굳이 얘기를 하면은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 성균관의 홈페이지가 그때 처음 오픈이 됐어요. 네, 네. 오픈이 됐을 때 제가 의뢰문답을 담당하게 됐었고 네. 그때부터 제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접받는 전통이 또 성균관이 많이 좀 기울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성균관은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성균관에 대해서 좋은 기억, 좋은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뢰나 이런 것들이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날 안에 바른 전거에 의해서 바른 대답을 하자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졌었어요. 일반인들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질의문답을 보시고 그렇죠. 2005년도부터 원장님께서 거기다 답글을 달아주시는데 이 답글을 하루가 넘기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원전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계속 네. 궁금증을 가지고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 책의 기초가 됐겠죠, 아무래도. 저 안 그래도 이 책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흔히 갖고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너무 상세하게 잘 다뤄서 그 질문을 또 원전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거의 반절이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의 궁금증.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자세하게 잘 해주니까 보통 내공으로 만든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간과 노력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예약이 푸대접을 받았고, 네. 그리고 예약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원전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추측이나 자기가 들은 것, 배운 것, 네. 흔히 얘기하는 가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했단 말이죠. 네네. 그것들을 이제는 모든 것이 근거 있게 원전의 근거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와. 근데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지금도 숙제인 게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성균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전대오거나 이게 예법이라고 하던 것들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고 네. 그게 틀렸으면 원전의 근거에서 바로 잡았고요. 그 대표적인 근거가 지금 1,000원권 집회 명륜당이 나오죠. 명륜당이 네. 나오고 그 앞에 조그만 비석이 있어요. 네. 그 비석에 대한 근거들이 지금 전혀 없었을 당시에 그 비석은 거의 글자가 몇 글자가 없으니까 그것을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은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해서
결국은 일본 자료, 대만, 중국 자료 모든 걸 찾아봤지만 결국은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서 1871년으로 기억합니다만 서원철폐의 당위성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는 걸 밝힌 거 그런 것들은 좀 뿌듯한 건데 늘 못 밝히는 건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개인가는 숙제를 갖고 있죠. 그 궁금한 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파헤쳐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그렇죠. 있네요. 예. 그냥 노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지만 20년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어떤 노력의 결실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제사 차릴 때 홍동백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지요. 저는 대화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근거를 얘기할 때도 그게 당신 얘기냐, 예학에 나오는 얘기냐. 당신 얘기라는 건 그것은 철학의 영역이고 사념의 영역이다. 예라는 것은 요즘 법이 모든 것을 정하는 법치 시대가 됐듯이 조선은 예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정의됐다. 그 예학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 근거를 가져와라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정당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원하던 것도 그게 아니고요. 요즘 판례가 있듯이 예학도 여전히 수많은 판례를 만들어 놨고 그 판례를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 바른 예법을 다시 이 세상에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른 나라, 예가 바로 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동백서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역에 따라서 놓을 수 있는 과일이 달랐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과일이 달랐기 때문에 홍동백서랄지 조유리시를 갖출 수 있는 곳이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서민들은 과일을 4개, 홍동백서는 최소한 4가지잖아요. 그렇게 많이 갖출 만큼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의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어느 책에도 기록된 게 없어요. 굳이 얘기를 하면 조와 율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한 거지 있지만 나머지는 정한 게 없습니다. 개수도 없어요. 단지 이건 음산입니다. 음산. 즉 땅에서 나는 것들은 음양에서 음이기 때문에 음은 접시수를 짝수로 한다라는 것만 기록돼 있죠. 그래서 마지못해 한 접시를 놓을 때는 음양 구분 없이 한 접시.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2접시, 4접시, 6접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근거가 있이 말씀하시는 우리 원장님,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교하면 밖에서 너무 가부장적이다. 여성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 제사 음식도 다 여성이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흔히들 어디 가문에 가면 여성이 술을 따르는 집안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조선의 양반들한테는 전혀 통용되지 않던 이제 유교의 말단적인 그런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지요. 거기에는 제가 하기 싫어하는 얘기입니다만 일제의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도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교가 망해야지만이 우리나라 지배가 편해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공자님과 공자님의 제자들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논어에는 여자와 관련된 게 없어요. 굳이 얘기하면 딱 하나,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유 여자여 소인은 우리 난양해라. 근지즉 불손하고 원지즉 원이라. 이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직 여자와 소인, 여기서 소인에 좀 포인트를 둬야지 되는데 여자와 소인은 기르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근지즉 불손, 가까이 하면 꼭 기어 오릅니다. 그리고 멀리 하면은 꼭 원망을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닌가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지 문제는 뭐냐면 여자여 소인이라고 할 때 소인에 상대되는 여자라는 건 정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첩의 개념. 이게 정식 여자라면 유 여자여 군자는 뭐 유 여자여 대인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겠죠. 소인의 상대어는 첩이잖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예법에서 빙즉첩, 분즉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인데 빙은 초빙하다. 뭐 선물을 주다. 그 육례를 갖추다로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육례를 갖추어서 결혼을 하면 정처가 되고 분즉첩. 눈이 맞는 거죠. 감정에 충실한 거겠죠. 그래서 데려오는 여자는 첩이 되는 거예요. 첩은 상하 관계가 됩니다. 처는 합근예를 통해서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우리 유교에서는 동등한 위치가 있죠. 그 좋은 예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명륜동에 있는 김진사 댁 여자가 딴 지역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 그 집의 태코를 우선 바꿉니다. 그 집이 명륜댁이 되겠죠. 뭐 그 태코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정당한 지위를 갖고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성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이 명륜댁이 본래 있던 김진사면 김씨성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게 서양하고 다른 거잖아요. 국간 열쇠도 시어머니 손에서 며느리한테 주어주잖아요. 경제권도, 당연하죠. 가정의 경제권도. 경제권뿐만이 아니라 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봉제사 접빈객입니다. 제사가 가장 중요했고 그다음에 손님 접대가 가장 중요했는데 제사에서 두 번째 자는 반드시 이 명륜댁이 올린다는 거예요. 이건 주자가래에 써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제사할 때 초원관이 드리고 그다음에 아혼관을 꼭 여성을 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헌관이나 네. 아헌관이라는 거는 이제 공적인 제사에서 쓰는 말이고 네. 주인 주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겠죠. 즉 아버지 시아버지 제사의 두 번째 자는 명륜댁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제사라는 걸 저는 기억으로 얘기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의식이 기제사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기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신이 오십니다. 삼상향을 하고 뇌주를 따르면 혼과 백이 오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그럼 이 명륜댁에 혼과 백이 오시면 그 명륜댁이 낳은 자식들과 그 제사상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정뿐만이 아니었죠. 가정에서도 그랬지만 나라에서도 똑같이 네. 뭐 영의정이 되면 정경부인이 되고 그다음에 판서가 되면 정부인이 되고 네네. 영인, 뭐 유인, 의인, 단인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풍계를 줬단 말이죠. 네. 나라에서도 명륜댁의 지위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게 우리나라였죠. 대부분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근데 물론 또 있었죠. 그 봉제사 접빈객이 그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에는 일뿐만이 아니라 대를 잇는 명륜댁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겠죠. 그게 의무나 힘들다고만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부터 그게 500년, 600년 전이에요.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그 당시에 있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농경사회는 힘을 위주로 하는 사회인 게 맞아요. 네. 생산량이 더 많고 힘을 더 쓰는 남자들이 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는 양반들의 문화죠. 그 양반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러 가지 지위를 인정해 줬고 보장받게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획이 어떤가요? 교육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좀 알려나가고 할 것인지 좀 한번 궁금합니다. 강요해야지 될 게 아니라 제사라는 게 왜 필요하고 효가 왜 필요한지에 네.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할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지구가 망한다면 다른 별로 이주할 때 이 지구상에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국에 효라는 게 있다. 그 효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놀드 토인비 하면 인디아나 존스로 유명하잖아요. 그 모델로. 그런 영국의 대석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을 버려버리고 있잖아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너무 갖고 있어서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또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우리한테 지켜야 될 게 뭔지도 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20년을 노력해서 나온 결실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예,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원장님? 글쎄요, 앞으로 유도회가 이권재 회장님을 모시고 또 해야 될 일은 가정 제례인 이 향줄이라는 책을 냈다면 234개 향교의 예법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석전, 공자님한테 드리는 석전의 의식도 너무 엉망이고 우리 선조들한테 참 미안한 일들을 우리 후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석전의 바른 예법들, 이 향주리는 88문항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석전수지 가칭으로 석전에서 반드시 알아야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석전수지라는 가칭 제목을 갖고 똑같이 백문백답을 거기다 넣어서 대부분 요즘 궁금해하는
그리고 많은 다툼이 유린 간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원전에 근거해서 전부 다시 해결을 하는 일을 지금 작업 중이고 와, 네. 내년 봄쯤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이건재 회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죠. 이걸 할 생각입니다. 와, 네, 진짜 큰일을 해주시네요. 예. 이런 기본기들이 탄탄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전수 씨도 정말 잘 나와서 또, 그때는 또 그거 가지고 또 한 번 더 나와주셔야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